오늘 사연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요거 시큰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네. 되겠죠? 사연 좀 읽어주시죠. 오늘 사연은 이제 얼마 전 남친이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에 동영상 3개가 있었고 얼마나 더 있는지 얼굴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불법 동영상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헤어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이상한 사이트에 제 영상을 올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직 아는 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랑 공통 지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여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아무 일 없이 동영상을 지우고 안전 이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험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요즘 워낙 많아서 많아요. 저만 해도 뭐 네. 찍은 사람도 맡아봤고 찍히신 분도 맡아봤고. 근데 그런 사람 맡으면 퀴싸대기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항상 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답은 다 죽일 순 없잖아요. 모든 범죄자를.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맞는 벌이 무엇인가를 누군가는 결정해줘야 되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판사고 우리가 판사를 그런 역할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라고 공소하는 사람이 검사고 그러면 형사재판은 판사가 결정하기 좋도록 검사와 피의자가 다투는 과정이에요. 검사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피의자, 범죄인은 그래도 좀 봐주세요. 혹은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라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장을 하죠. 근데 판사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전문가고 검사도 전문가인 것에 비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서 검사와 비슷한 화력으로 잘 다퉈줘야 그 안에서 판사가 보기에 적합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문명 국가라면 다 죽일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쪽에서 대등한 무기로 잘 싸워줘야 정말 정의로 판사님이 결론이 도출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정신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뭐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는 바바리맨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아예 뭐 강간범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 그분들이 정말 본인의 이런 증상 예를 들어서 뭐 바바리맨이다 아니면 뭐 관계 동영상을 찍는다 이런 게 성도착증이라고 해서 난 이 성도착증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치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환자로서 이렇게 잘 대하고 싶어요. 대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는 정신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왔지만 사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볼 때 느껴지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은 이 사람은 치료받고 싶지 않구나 나한테 소견서를 받아가고 싶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화가 나죠. 뭐 그렇다고 화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사연을 주신 이 여성분이죠. 여성분에게 그래도 변호사의 입장에서의 어떤 조언과 그래도 정신과 의사로서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되게 힘든 상황에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워줘라. 그리고 그 전에 물론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있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진도 찍었다. 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이거 지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번호 앞에 삭제하고 클라우드도 들어가서 삭제하고 이게 다른 것에 있을 가능성을 최대한 내 앞에서 해결해줘라. 그리고 우리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그 오히려 협박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협박은? 저 같은 있다고 경우는 협박을 하는 경우. 지웠다고 해도 그쵸. 또 언제 찍을지 모를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때마다 혹시 또 어디서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해결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 왜 이런 무슨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완벽한 해결 방법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필요한 게 확실한 증거 자료. 저 사람 핸드폰에 나의 영상이 들어있다 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면 실제로 이상적으로 해결된 케이스를 보면 경찰이 이제 이 고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 혹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걸 진심으로 신뢰해서 영장을 신청해서 그 사람의 주거지로 체포하러 가는 거야. 체포영장 받아서. 그래서 실제 체포되는 케이스를 보면 톡톡톡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하고 바로 수갑부터 채워. 그러고 이제 미란다 고지하고 핸드폰 바로 압수하고 PC 바로 압수하고 이외에 뭐 저장장치 같은 거 있는지, 물론 뭐 한계는 있지만 없습니다 하면 뭐 뒤지는 데까지 뒤지겠지만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얘는 바로 구속시켜 놓고, 그래서 클라우드나 이런데 못 들어가게 해놓고 짝짝짝짝 정리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증거가 확실했을 때 증거도 거죠? 확실해야 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낼 정도로 협조를 해줘야 돼요. 협조적이어야 돼. 근데 수사기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오시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여기 피해자분들이 정신과 진료를 먼저 오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야 될지 변호사한테 가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더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호사한테 가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결과는 똑같거나 조금 더 좋거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변호사를 만나서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혼자 가서 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와 같이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아까 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협조가 되게 중요한데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이 뭐 지금 확실한 증거를 갖는다, 첫 조사 때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문가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 유포가 됐거나 했을 때 예전에는 또 일일이 이걸 또 다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또 자기 비용으로 뭐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용으로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 일일이 또 삭제하고 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또 남아 있는지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를 또 원스톱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서 또 다 하는 또 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아마. 명칭을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고 여성 긴급전화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24시간 상담이 돼요. 제가 24시간 상담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살짝 전화도 걸어봤는데 정말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급하다 그러면 여성 긴급 전화, 그리고 어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는 요 앞에 말씀드린 두 군데가 전문적으로 그래요. 이게 너무 피해가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 혼자서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런 경우에 도움을 사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도움도 정말 많이 중요하지만 네. 정신과적인 부분에서의 도움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이 사연자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게 어쨌든 사랑하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요. 제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그랬겠구나. 아니면 나랑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간직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은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런 뭐 성도착증 같은 병이 있어서 그랬던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이해의 영역을 떠나서 범죄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 나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그게 뭐 이성 친구건 배우자건 간에 상대방의 범죄 피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맞아요. 반복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좀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많이 놀랐고 내가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입게 될지를 본인 걱정을 먼저 해야지. 두둥. 왜 이래? 아 이거 CU는 꺼지게 돼 있나 보구나. 다시 키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오늘 주제가 좀 어렵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노가 이 거대한 정전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됐건 오늘 사연 주신 분은 피해자세요. 네, 본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기관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들과 어떤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극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주제였다고 사실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들이 꼭 다뤄야 되는 필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주제를 더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긴 하네요.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 혹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들 저희가 준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들이었습니다.